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60K 이상을 방어를 해주면서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중동과의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60K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이유는 제가 말했죠. 뒤에서 우리가 모르는 이 큰 손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 불안감은 결국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런 코인 시장으로 자금들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것에 비해서 또한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의 고용지표에 지금 미국 증시라든가 세계 증시가 안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왜 앞으로 제가 상승할 수밖에 없냐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죠?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뭐예요? 세금의 계절이다. 그래서 거진 1년에 한 번씩, 이건 루틴인데요,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편법이죠. 국내 주식,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모든 기업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SK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도 탈세를 했습니다. 그 걸렸고요, 암호화폐로 탈세를 한 것을. 자, 그런데 지금 또한 이렇게 가상화폐 100억대 비자금, 지금 김상철 이 회장이 누구냐면은 한글과학 컴퓨터의 CEO이자 경영진 오너입니다. 기업의 오너이자 CEO인데, 자,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김 회장은 아로하나 토큰이라는 이 비자금 사건으로 한컴 위드가 참여해서 만든 암호화폐인데요, 상장 첫날 50원으로 출발을 해서 무려 1076배 53,000원까지 원웨이로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 실현을 챙겼고, 또한 이 1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까지 고려를 했다. 이것은 뭐냐면 상장과는 별개입니다. 이 블록체인 상장은 그냥 원래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거를 제외하고 원래 주식시장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던, 대주주니까 당연히 지분을 갖고 있겠죠. 거기 일부를 팔아서 100억 원대를 암호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도하면 당연히 이 대주주는 몇 프로의 지분을 팔았다는 공시가 의무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시를 봤을 때는 이 한컴의 주주들이 오너이자 기업의 CEO인 사람이 왜 매도를 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00억 원대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 달러를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이면서 기자금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100억 원대만 편법으로 이렇게 지금 탈세를 해도요, 세금을 원래 100억 원대에서도 한 40억은 내야 돼요. 이 기업이 오나면 40% 넘게 뛸 겁니다. 아마 한 45% 뛸 거예요. 왜냐면 이 100억 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보유 자산까지 합치면은 세율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러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세율이 높은 상태에서 100억 원만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을 해도, 어떻게 본다면 100억 원, 남들 같았으면은 1년에 버는 돈 절대 아니죠. 10년을 벌어도 절대 벌 수 없는 돈이고, 심지어 50년을 일을 해도 절대 벌 수 없는 돈이 100억 원인데, 어떻게 본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질 수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큰 돈이죠. 하지만 이 김 회장은 지금 이 아로하나 토큰도 지금 비자금을 조성을 했지만, 여기에 뒤에 많은 기업의 오너들이나 CEO들은 항상 뭐예요? 10월 달에서 12월 달에 어떻게 해서든 탈세를 하기 위해서, 즉 탈세라 그러면은 조금 나쁠 수도 있지만 편법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코인을 사놓고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러한 편법을 이용하는 꼼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년마다 비트코인 시장이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또한 공통점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기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이 대기업들이 전부 다 연말에는 뭐다? 탈세를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탄생된 게 솔직하게 말해서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때부터 거진 암호화폐 시장으로 탈세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한테는 가상화폐다, 뭐 안 좋은 거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막 이러다가 지금 이제 2024년 되니까 보세요. 가상화폐 한 번이라도 투자 안 한 사람은 거진 절반 없을 겁니다. 근데 불과 우리가 말해서 5년 전, 아니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9명은 가상화폐를 안 믿고 욕하고 투자 절대 안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반대로 됐죠. 지금 2024년도는 10명 중에 9명이 가상화폐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에 맞게끔 그만큼 우리도 흐름을 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가 지금 커플링 현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비트코인의 방향성, 알트코인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요. 자, 지금 코인 시장의 랠리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증시 나스닥에 대한 랠리,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62,000달러를 재돌파하고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견고하게 60K를 방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를 내려가서 보시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일제히 랠리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 또한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앞두고 있으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가격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투자자들이 오히려 위험 자산에 다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자, 이제 슬슬 10월 달인데 11월 그리고 12월 달까지 단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요 2달이라는 시간 안에 뭐를 해야 돼요? 세금,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등은 결국에는 월말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대부분 돈이 많거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편법을 이용해서, 예로 치면 세무사를 낀 다음에 탈세를 하든, 혹은 그 탈세가 조금 어려운 직업이거나 직종 혹은 기업들은 이렇게 주식이나 부동산 대놓고 자산이 측정되는 이러한 자산들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그 매도한 자산을 어디에요? 비트코인 시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거래소로 달러를 이동을 해서 그 달러로 코인을 보유해 놓습니다. 12월 달까지. 그리고 12월 달까지 코인을 보유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1월 달에 다시 그 코인을 매도하거나, 혹은 비트코인이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은 홀딩을 하죠. 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쳤을 때 그 100억에 세금 최소한 못해도 40%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40억을 내야 되겠죠. 40억 세금 낼 바에 잠시 일부 물량을 매도하고 코인 시장에다가 갖다 놓으면 세금 1도 안 냅니다. 세금 내는 건 뭐만 내요? 매수할 때 매수 수수료 세금 말고는 내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래서 지금 항상 이건 패턴이 똑같아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실물 자산에 있던 많은 비중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가격, 이 가상화폐의 위험 자산에 다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절세라는 걸 해요. 세금을 편법으로 탈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기가 맞물리는 게 뭐냐?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정책이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누가 됐건 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방향성이 결정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은, 자, 여기 통상 6만 달러를 지지하고 지금 다시 돌파를 했잖아요. 이 6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진다. 즉, 지지선은 뭐예요? 6만 달러, 즉 비트가 60K 전후로, 60K가 깨지면 하락, 60K가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면은 방향성은 어쩔 수 없이 상방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인데, 자, 이 6만 달러를 지킬 수 있냐 없냐, 60K를 지킬 수 없냐 있냐에 따라서 향후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결정되기도 하고, 지금 이 비트코인의 60K 방어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누군가 밑에서 지지를 해줄 뿐만이 아니라 시장가로 계속 비트코인의 물량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펀더멘탈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요새 비트코인의 중동말 악재 리스크도 있고 10월 달에 업토버, 즉 상방 강세장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자, 비트코인이 이 해지 수단으로서 잠재력을 지녔음을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중동발 리스크 등 전쟁의 해증 작용으로 비트코인으로 많은 이동 수단, 자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 자산도 선호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항상 제가 말하지만, 왜 10월 달이 가장 중요하냐,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왜 비트코인이 항상 상승을 했었냐라고 제가 말을 했다면, 여기 비트코인은 지난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11번의 10월이 다가올 때면 11년 동안이죠. 11년 동안 10월장에서는 9번의 상승 마감을 했다. 그 말은 뭐예요? 11년 중에 9번이 항상 상승으로 유지가 됐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금, 탈세, 자금 세탁해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11년 중에 9번은 강세장이었고, 그럼 2번은 약세장이었잖아요. 이 2번의 약세장이 뭐냐면은 대선 때 약세장이었는데, 이 대선의 약세장이 왜 약세장이었냐면은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부 다 받겠다, 조사하겠다, 이런 대통령들의 공약,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약세장이었고, 결국적으로는 11년 중에 9년 동안,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은 10월 달에 11번 동안 9번을 상승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인 통계치로만 봐도 이번 달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은 10월 달은 보통 4분기가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이 매우 높다. 왜? 기관 투자자들도 탈세를 합니다. 하지만 대놓고 하지 않고 편법으로요. 편법으로. 그래서 증시에 있던 자금들을 전부 다 달러로 교환을 하고요. 그 달러를 바로 암호화폐 코인 시장인 글로벌 거래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바이낸스라든가 해외 거래소 있죠.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를 이용해서 코인을 사놉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정부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미국 정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도 비트코인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말에 기대감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 이번 연도는 또 뭐예요? 미국의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에서는 이 사람들이 민감해하는 세금이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혹은 민심을 좌지우지하면서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의 공약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많이 공약을 했었다면은 지금은 뭐다? 판세가 무조건 코인 시장으로 돌렸다. 그래서 지금 20, 30, 40, 50까지 20대부터 50대까지 모든 표심은 코인판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라든가 해리스라든가 전부 다 암호화폐 코인 시장을 공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추세가 어떤가요? 완전 좋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추세가 길게 상승을 했어요. 길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서 그 전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 물량 흔들면서 뺐고 수익 실현시키고,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안 터니까 또 여기에서 시장가로 달라붙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흔들고 계속 흔듭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흔들면은 요 구간에서 거진 홀딩할 사람 몇 없습니다. 그냥 진짜 제가 말했죠, 저번에 50대 60대 코인 시장 안 보고 거래소 안 보고 나는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려다 하는 사람 말고는 대부분 많이 털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이후에 간단하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그 이후에 다시 지금 상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60K를 견고하게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자, 딱 봐도 그림으로 봐봐요. 위에서 유지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았나요? 밑에서 유지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았나요? 60K를 놓고 본다면은 위에서 계속 위에서 놀던 때가 많았고, 지금 60K가 왜 지지선으로 강력하냐? 여러분들이 많이 알 테지만 이 마이크로스트레이지의 기업의 CEO이자 최고의 경영자인 마이클 셀러가 이번에 여기서 60K 부근에서 얼마치 매수했어요? 또 13조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만 하더라도 1조 이상의 또 추가 매수를 했고요. 계속 여기 60K 부근에서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추가 매수를 했었다. 지금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만 해도 미국 정부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지금 미국 정부가, 자 이렇게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지지표 획득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도널드 전 트럼프 지금의 미국 대선 후보자죠. 세계 최대 비트코인 행사에서 연설한 것을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첫 번째로 이 비트코인 공약 정책을 1호로 실행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매입한 총 비트코인 개수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지금 미국 정부보다 많은 비트코인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공개된 자료로 밝혀졌다. 자, 이러면서 상장 기업과 그리고 그 기업뿐만 아니라 나라별 국가 중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체를 나열한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보고서가 드러났다라고 하죠. 결국에는 지금 미국 정부보다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비트코인 물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큰손 진짜 비트코인의 시세를 움직이는 고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물량이 많은데 각 나라별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증가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이 중요한 지지선, 심리선은 계속해서 위에서 훨씬 더 많이 놀고 밑에서는 요만큼밖에 빠지지 않죠. 그 말은 뭐예요? 60K를 기준으로 놓고 빠지면 매수하는 겁니다. 요 부근은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본격적인 매수세 팩트는 11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뭐예요?
위에서든 밑에서든 계속해서 매집을 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결국에는 매집을 하는 이유는 뭐다?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11월달 지나서 12월달 되잖아요. 진짜 주식시장과 부동산에서 세금 안 내려고 암호화폐 코인 시장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돈 싸들고 글로벌 비트코인 시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보통 내년 1월달까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요. 왜?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거든. 지금까지도 현존하게 우리 대한민국조차도 지금 뭐가 없어요? 코인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 코인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 거둘 수가 없어요. 물론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이런 곳에 놓으면은 뭐 나중에 불상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라든가 이런 곳에 다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돈을 이동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 투자자들 뭐 5천만원, 1억, 뭐 3억 이렇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1000만 명보다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같은 그런 큰 손들 100명이 이 비트코인 시장을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을 하고 그들이 움직이는 방향성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왜? 결국에 시장에서 시장의 조성자,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주포들은 다 얘네들이거든. 이 개인들은 주가를 오르락내락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봐봐요. 비트가 이렇게 움직이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다 누가 움직이겠어요? 이거 개인들일까요? 개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추세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비트코인의 추세를 봐야 되는데 또 비트코인의 이런 큰 손들은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나스닥에서 넘어온 거죠. 즉 나스닥과 비트코인을 해증을 하는 이유, 당연히 나스닥이 더 한국 기업보다 대기업들이 많고 여기에서는 탈세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많겠죠. 그리고 지금 추세 보면 쌍바닥에서 쓰리바닥 거치고 계속 바닥을 조정하면서 전저점을 계속 높여간다라는 거, 이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추세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스닥도 쌍바닥을 찍고 저점 높이고 계속해서 우상향 스탠스로 움직이고 이미 돌파 앞두고 있죠. 자, 여기 넘어가면 다시 2만 달러 돌파하면 나스닥 신고가 무조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스닥 신고가 갈 때 아까 말했죠. 연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다? 세금 낸다.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는 것은 모든 기업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건데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엔비디아 신고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딱 과연 12월 달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됩니다. 보통 12월 딱 세금에 걸리기 직전에 전부나 달러나 비트코인으로 엄청나게 자금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다 편법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뭐예요? 나스닥 결국에 쌍바닥 찍고 신고가 가면 이것 따라서 비트코인 또한 자, 이렇게 동일하게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전고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죠? 그리고 긴 추세로 봐도 여기 지금 쌍바닥을 찍고 내려와서 이렇게 저점 올리면서 올라가는 스탠스가 나스닥과 똑같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비트코인의 큰손 주포들, 주가를 올리는 세력들은 어디서 넘어왔다? 나스닥에서 점점점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나스닥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세금 내야 되니까 그대로 자금 이동해서 주포들이 이제 비트코인 신고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코인시장으로 12월달이라 어쩔 수가 없다. 코인시장으로 넘어와서 세금 안 내잖아요. 얘네들이 보통 뭐 100조 이렇게 투자를 해요. 10조, 100조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한 사람당. 그럼 이렇게만 하더라도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만 하더라도 지금 한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20조 넘게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세금 40%입니다. 10조만 하더라도 얼마 내야 돼? 4조 내야 돼. 세금으로. 여러분 같으면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월급 받잖아요. 월급. 쉽게 내가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아. 300만 원을 받는데 외국계 은행으로 월급을 받으면은 세금을 안 내. 그런데 한국계 뭐 우리은행이나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로 월급 받으면은 40%를 수수료 세금을 내고 나서, 그럼 뭐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120만 원을 빼고 난 다음에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얼마 받아?
180만 원 받아요. 그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차이가 크죠.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 떼니까 18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40% 세금을 낸다고 했을 때. 그럼 12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300만 원 기준으로도 120만 원이 되게 커 보이는데 30조, 300조, 심지어 300억씩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아깝겠어.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 또한 탈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거를 누가 다 말한다? 세무사에서 편법으로 다 합니다. 돈 주면 다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들 돈 좀 많이 크게 버신 분들은 세무사 무조건 끼죠. 그리고 사업자 내죠. 왜? 편법으로 뭐다? 탈세하려고. 합법적으로 탈세하기 위해서 세무사 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한다? 영수증 청구하죠. 왜? 세금 덜 내려고. 똑같은 겁니다. 소득이 크건 작건 간에 이 편법 탈세는 똑같은 거고,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2010년도부터. 그래서 탈세나 혹은 필리핀이나 마닐라 같은 이런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 있죠. 마약 거래하는 이 검은 돈들 또한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못 넘어오니까 그런 데에서 마약 팔아서 코인 사서 코인을 깨끗한 달러나 우리 한국 돈으로 바꿔서 환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게 환치기예요. 그런데 우리 아직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몰라도 몰라. 편법은 남들도 하는 거 불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대한민국에 코인에 법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면 안 돼. 근데 아직은 코인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다?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용할 때까지는 해야지. 어차피 죄가 없는데 우리 뭐 코인 한다고 뭐 경찰서에 잡혀가나요? 아니죠. 결국적으로는 우리는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똑똑하게. 그리고 뭐다? 한 가지 더 있죠. 영악하게. 똑똑하게와 영악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착하게 살면 뭐다? 그냥 좋은 거긴 하지만 바보 소리 듣습니다. 뭐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왕 우리가 착하게 살고 있는 거 똑똑하게 살면 좋잖아요. 스마트하게. 시대를 앞서 나가는 스마트하게 살자고요, 우리. 비트코인 추세가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결국적으로는 모든 자금들이 몰릴 겁니다. 알트코인 걱정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움직이면 알트코인 알아서 덩달아게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참고하시고, 오늘도 비트코인 방향성 너무나 좋고 앞으로 다음 주가 중요해요. 다음 주에 코인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니까 항상 코인 시장 볼 때 나스닥 같이 보시면서 저는 또 움직임이나 방향성이 나올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